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별입니다. 저는 창업 지원 사업만 4번 붙었었고 총 8,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빚 없이 사업한 연세 창업가예요. 제가 15번도 넘게 떨어지면서 진짜 호되게 배운 이 노하우를 얻고 그 뒤로는 지원하는 것마다 다 붙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제가 떨어져 보니까 이 지원 사업 붙는 게 한 90% 정도가 노력이라면은 한 10% 정도는 좀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게 막 컴퓨터가 누가 정확하게 뭐 얼만큼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분들 이게 사람이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을 같이 얘기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럼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 쓰는 꿀팁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꿀팁, 평가 항목 반드시 체크하기예요. 우선 지원하는 사업 공고에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별첨 문서들 있잖아요. 그거 모두 다 다운받아서 꼭 읽어보세요. 사업 공고랑 사업계획서 양식만 딱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이 별첨 문서에 합격 가이드가 숨어 있거든요. 별첨 문서 중에서 이제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프린트를 꼭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지금 프린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 1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평가 항목 내용이 있는데 이 항목이 심사위원분들이 평가할 때 받는 평가 문항지 내용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기관에서 평가 기준 100점은 네모예요 라고 심사위원분들한테 공지를 하면은 심사위원분들은 최대한 네모에 가깝게 생긴 거에 점수를 잘 주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자 패키지 매뉴얼 평가 항목에 예비창업자들의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은 창업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시제품을 만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창업 아이템 시장성과 시제품을 만들 역량 보유 여부, 이게 점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가 항목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고객 문제 인지, 창업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선적으로 시장의 정의에서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의 불편한 점과 고객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임. 자, 여기 시장성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내 사업 아이템이 정말 필요한 고객, 그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게 뭔지를 알려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사업계획서에 나타내야 돼요.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 항목 중에 초반에 있는 문제인식, 개발 동기, 목적, 목표 시장 분석에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평가 항목을 보시고 중점을 둬야 되는 내용을 캐치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두 번째 꿀팁은 사업계획서 초반 문제인식란에서 후킹이 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계획서 초반에 보통 있죠. 문제인식.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를 볼 때 이 사업 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심사위원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공감하게 해야 돼요. 심사위원이 그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은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어떠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면은 충분해요. 이걸 잘 어필하려면은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혹은 이런 분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편해서 내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 100명한테 정말로 그런지 설문조사를 한번 돌려봤어. 근데 그 설문 결과를 보니까 이거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나 말고도 진짜 많더라고. 한 80%가 그렇대.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이걸 잘 보여주려면 설문 문항이랑 결과 그래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인터넷에 기사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 문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기사가 있거나 기사에 그래프가 있으면 이미지로 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도 꼭 써주세요. 뭐 2030인지 7080인지 뭐 나이대를 적을 수도 있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1인 가구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사업 아이템이 필요한 고객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은 직접 내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이랑 심층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넣으시면 더 좋아요. 직접 발로 뛴 게 묻어나잖아요. 여튼 이 문제인식 부분에서 심사위원이 좀 후킹이 안 되면은 다음 부분 읽을 때 좀 대충 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로 정말 공감이 가는 문제였으면 뒷부분들도 좀 더 공들여서 읽겠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실 거예요. 아, 얘가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뭐 기존에는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거 없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존 서비스랑 내 서비스를 좀 비교하면서 내 서비스에 대한 어필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가 없었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없다고 하면은 그런 서비스가 없었다는 거는 이거 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맞아요. 내 서비스나 제품이 기존 거랑 비교해서 시간이랑 금전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뭐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존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돈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느 빈도로 지출을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내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도 해결한 거여서 기존 서비스보다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고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꿀팁은요.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한 노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일 때는 매출이나 성장성 같이 기존의 성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실현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사람한테 이 지원금을 주면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지를 봐요. 내가 하려는 사업이 서비스라면은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남길 수 있는 간단한 랜딩 페이지라도 혹은 구글 설문조사 페이지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기반으로 사업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 지원을 받으면 앞으로 몇 달 뒤에는 이런 결과물을 낼 거라는 계획이 있고 이게 심사위원 머리에 좀 그려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제품이라면은 이 제품을 만들려는 계획에다가 플러스 경쟁 제품 방어에 대한 계획도 잘 짜셔야 돼요. 비슷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단골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로 방어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특허 받으신 게 있다면 지원 사업에 다 넣으시면 되고요. 특허로 방어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 사업은 사용 후기나 데이터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지원 사업 1년 안에 얼만큼의 후기랑 어떠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쌓아서 유의미하게 방어를 해낼 거라든지 어떤 전략으로 사람들을 이만큼 모아서 우리가 트래픽을 쌓을 수 있을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최대한 촘촘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수익 모델, 돈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다 좋아도 결국에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창업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 지원금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내 사업을 정말로 이렇게 지속하려면은 시작하기 위한 돈이랑 지속하기 위한 돈,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지원금 타는 거, 이 시작하기 위한 돈만 생각을 하고 이 지속하기 위한 돈, 수익 모델이 되게 미약해서 런칭이랑 동시에 망해봤어요. 여러분은 저랑 같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이 수익 모델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수료 외에는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처럼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보통 투자를 받아가지고 키워나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익 모델이 조금 약할 수 있죠. 수수료 말고도 다른 수익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은 앞에서 말한 문제점이나 기존 서비스와의 비교에 좀 더 힘을 주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수료는 몇 %고 그 근거는 어떻고 기존 유사 서비스들은 수수료가 얼마인데 전에 설문조사 한번 해보니까 우리 고객들이 이 정도 금액은 우리한테 수수료로 낼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 등등 나름대로 수익 모델 근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 진짜 꿀팁인데 합격한 거 상상하기예요.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창업 지원 사업명을 검색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블로그나 이런 거 좀 찾아보세요. 보면 흔적들이 어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사나 교육 그런 거 막 참여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을 프린트 해가지고 내가 곧 이 현장에 있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해본 건데 이게 지원 사업 준비하면서 A4용지에 이렇게 프린트한 사진이거든요. 청년창업사관학교 건물, 그리고 그 건물에서 교육받는 거, 그 교육 받고 지나가다가 풍경 찍은 거, 그 다음에 제가 합격해가지고 그 풍경을 그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가 그 감동으로 남겨놓은 사진이에요. 진짜 똑같죠? 완전 같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처구니 없을 수 있지만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제가 준비한 팁들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다음에도 창업 준비하실 때 보면 좋은 꿀팁들 많이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순별이었습니다.